참 이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건물주예요. 건물주. 무언가를 내가 막 집중해서 하다가 너무 좋습니다. 고전이 답했다입니다. 이게 시리즈 1이고요.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근데 저는 2권을 먼저 읽어왔어요. 거꾸로 1권을 제가 읽어본 건데 다 읽고 난 총평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고전을 읽고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를 자기의 경험을 녹여내가지고 쓴 그런 방식은 똑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권이 더 좋았습니다. 2권이 조금 더 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해하기에 쉽고 더 와닿는. 이게 삶에 대한 주제고 저건 부에 대한 주제잖아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쪽에 더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게 더 재밌게 느껴졌을 수는 있는데 이게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이거 할 때 고명한 작가님이 교보문고 출판어워즈 올해 작가상을 받으면서 두 번째 책 이 책이 이제 나온 거죠. 이분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음을 얻게 된 그런 내용에 대해 나오는데 책을 읽고 나서 삶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 자기가 이제 사업도 시작하게 됐고 특히 고전을 읽으면서 깨달은 인사이트가 너무나 큰 자양분이 됐고 그리고 그 자양분 때문에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 이런 얘기를 책으로 엮어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속에서 확 열정이 솟아날 때가 있다. 연말에 새해에 동기부여 강사의 강의를 들었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등등 수많은 순간 우리는 격정에 사로잡힌다. 특히 인간은 1월 1일에 격정적으로 변한다. 술과 담배를 끊고 운동을 시작하고 책을 읽고 이 격정을 완성하는 방법이 결심이다. 내일부터 당장 새벽 4시에 일어나 책을 하루에 한 권씩 읽겠다고 결심한다. 내일부터 매일 영어 단어 20개씩 외우고 영어 문장 5개씩을 외우겠다고 다짐한다. 주민센터 체육관에 등록하고 남산에도 일주일에 3번 이상 아침 일찍 오르겠다고 약속한다. 이런 솟아오르는 격정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결심은 미래로 도망치는 것이다. 내일부터 책을 읽겠다고 다짐하는 건 내일로 도망간 것이다. 그냥 지금 당장 읽기 시작해라. 주문한 일기장이 도착하면 일기를 쓰겠다? 아니다. 지금 당장 아무 종이나 꺼내서 일기를 쓰라. 그리고 일기장이 도착하면 옮겨 적어라. 인간은 지금 하고 싶지 않아서 결심을 한다. 결국 미루고 싶을 때 결심하는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 지금부터 결심하지 않겠다고 결심해라. 아니다. 그냥 하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라. 결심하지 않을 수 있다. 참 이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과학과 거리를 두라는 말은 몸을 움직이라는 뜻이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머리가 죽는다. 머리는 몸보다 위에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몸이 머리를 지배한다. AI가 인간을 넘을 수 없는 이유는 땀을 흘릴 수 없기 때문이다. AI의 지식은 학습을 통해 넓어질 뿐 깊어질 수 없다. 인간만이 사유와 땀을 통해 깊어진다. 이전에 제가 리뷰했던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되게 좋은 책인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감정을 몸으로 느낄 수 없다는 것이 AI의 최대 약점이라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그런 부분을 인간답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더 강화시켜야 우리가 AI하고 차별점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아이디어를 새롭게 내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깊숙하게 가는 데는 AI가 그걸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무사다 보니까 법 검토를 하잖아요. 법을 찾아보고 해석하고 그런 거는 사실 저는 AI 안 써요. 제가 세무사고 제가 법을 알기 때문에 그냥 검색해서 그걸 법문 그대로 제가 해석을 하면 되죠. 근데 제가 AI를 쓰는 건 어떤 거냐면 이 법에 대한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을 때 다른 관점에서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나와 이해관계가 다른 혹은 정반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르게 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세무사고 사장님 편에서만 계속 생각하는 거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아주 창의적이에요. 계속 발표되는 연구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어느 정도의 지적 수준과 어느 정도의 필터링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런 AI를 활용하면 훨씬 더 고도화된 결과를 내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지적 수준이 높지 않고 미흡한 부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챗GPT를 활용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만들고 더 의존적으로 만든다라는 연구 결과가 자꾸 발표되고 있습니다. 인간미를 잃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 진짜 할 수 있는 게 뭔가 제가 얼마 전에 매일경제신문에서 본 건데 영국에 아주 고급 식재료만 파는 그런 데는 키오스크 절대 안 쓴다는 거예요. 다 사람이 계산하고 사람이 와서 직접 추천하고 그만큼 인간미적이라는 게 프리미엄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프리미엄이라는 거. 그런 관점으로 모든 사업을 바라본다면 좀 차별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녹슬어 사라지지 않고 닳아서 사라지겠다 다짐한다. 풍족함은 사람을 점점 녹슬게 만든다. 그렇게 죽지는 않겠다.
한 번에 나를 꽉 채우면 그 순간부터 지옥이 시작된다. 파이어족을 꿈꾸는 사람들은 결핍을 없애고 풍족함을 가지면 남은 생이 행복할 거라고 믿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고통을 싹둑 잘라내고 행복만 누리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의 인생은 고통과 행복이 꼬여서 만들어진 새끼줄 같은 것이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서로 악착같이 꼬여서 튼튼한 줄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이 줄을 잡고 원하는 곳으로 올라간다. 행복만 가지고 살겠다는 사람은 한 줄의 실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다. 그런 줄은 튼튼하지 못하다. 여차하면 끊어져 추락하고 만다. 삶을 결핍과 고통으로 튼튼하게 엮어야 한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추락하지 않는다.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런 절제된 삶이 행복을 이끌어낸다. 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어떤 위로를 얻었냐면 조금 모자란 상태가 가장 좋다. 조금 배가 고파야 한다. 그런 사람은 눈빛이 살아있고 시간을 소중하게 쓴다. 몰입하며 무언가를 찾아 앞으로 나간다. 라는 말이 위로가 됐어요. 눈빛의 총명함을 잃지 않고 도끼를 잃지 않고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사는 그게 훨씬 행복한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녹수로 사라지지 않고 달아서 사라지겠다라고 다짐한다. 너무 좋습니다. 진리에 이르는 길은 의도를 갖지 않은 사람에게만 열려있다. 훌쩍 지나간 시간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무언가를 내가 막 집중해서 하다가 어느 순간 시간을 딱 보니까 막 1시간이 가버린 거예요. 그런 적 있으시죠? 저는 언제 그러냐면 그림 그릴 때, 책 읽을 때 의도는 전략이고 몰입은 전술이다. 돈을 벌겠다는 의도는 얼마든지 가져라. 대신 일에 들어가면 집중하고 몰입해서 즐겨라. 돈을 쫓지 않고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이거다. 돈을 쫓아야지 생각은 하되 일을 할 때 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에 이르는 길은 의도를 갖지 않은 사람에게만 열려있다. 몰입을 하게 되면 그런 전술을 만나는 셈이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욕망과 능력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다. 능력이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자기 능력 안에서 얼마든지 위대하게 살 수 있다. 어디선가 멈출 수 있어야 한다. 그 경계선이 바로 능력이다. 나의 능력을 알고 그 안에서 욕망한다면 벌레가 사자보다 위대하다. 기대감이 너무 크고 너무 욕심이 많으면 더 불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대답하는 건 뭔지 아세요? 건물주예요. 건물주. 1인당 GDP가 연봉 4,700 정도? 그 정도인데 무슨 꿈이 건물주냐. 그러니까 불행한 거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약간 뜨끔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분수에 맞게끔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게 진짜 이 행복감을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고명환 작가님의 책이었습니다. 이거 두 번째 책도 읽어봤는데 두 개가 세트로 같이 읽으면 또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좋습니다.